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는 눈치만 보며 하는 둥 마는 둥 해놓고 성과는 같이 얻거나 상대방이 더 많이 얻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 불쌍해 보이는 느낌을 주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올 때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는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알아볼 수 있고 이들로부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저먹으려는 사람 정리하라.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빈대 붙어 사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얌체 같은 사람같이 거저먹으려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이들은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볼 수만 있다면 불쌍한 척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착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절망감과 우울함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알랑거리는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피해를 끼칠 것 같아. 게다가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아. 같은 식으로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일까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자신은 편하게 불쌍한 연기만 하며 남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며 쉰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의 핑계를 주변 사람에게 골고루 사용한다. 그래야만 자기 행동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거저먹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자신이 속았다는 걸 눈치채게 된다. 동정심에 호소하면 친구나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등 돌리기가 쉽지 않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거저먹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가 아닌 착한 사람을 더 이용하려 하기에 이런 착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더욱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거저먹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들과 결과를 나눠 가진 후 그들로부터 받는 것은 딱히 없다. 칭찬과 감사의 몇 마디를 듣는 게 전부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번만 도와줬으면 됐겠지. 다음번엔 안 아프고 잘하겠지. 같은 생각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믿고 행동했지만 어느 순간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착한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한다. 거저먹으려는 사람이란 걸 알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평소에 아무리 도와줬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면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모든 호의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며 도와줬던 사람을 비난하는 한심한 언행이다. 아무리 평소에 도움을 주어봤자 단 한 번만 거절해도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냥 거절을 당하면 크게 화를 내며 예전엔 도와줬으면서 왜 요즘엔 안 도와주냐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 그렇기에 당장이라도 잘라내야 한다. 도와달라고 해도 사람을 봐가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거저먹는 것이 보이면 거절하라. 만일 중간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상대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점점 더 큰 피해와 되돌리기 힘든 슬픔과 아픔만 쌓이게 된다다. 그렇기에 내가 베푼 도움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진즉에 눈치챈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라. 상대가 늘 기대려고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며 부탁한다면, 부탁을 들어줘도 변화나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혹시 상대가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거저먹으려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부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잘하는 것이다. 거절에 대해 상대가 불쾌해할 것 같다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그만한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거저먹으려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하면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저먹으려는 사람이 먼저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면 거저먹으려는 사람은 부탁하거나 가까이 가는 걸 꺼리게 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피하고 자기 부탁을 잘 들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 두 번째,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 결코 명령한다던가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지시와 명령이 몸에 배서 무슨 말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말고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옳든 아니든 지시와 명령을 하며 남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사람,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성격처럼 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이 두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 경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지시와 명령을 계속 받아주면 나의 의사결정에 참견할 명분을 주고 나를 휘두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기에 남이 간섭할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자기 일처럼 참견해대지만 자기가 참견해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참견으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항상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렇기에 지시와 참견이 몸에 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고 계속해서 받아줘서는 안 된다. 할 말은 해야겠다며 마치 자신의 성격이 쿨한 척 무례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나는 뒤에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며 면전에 대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항상 그렇게 해와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몹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괴롭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좀처럼 막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태도는 별로지만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이를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듣기 싫은 얘기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도 글러먹은 사람을 나에게 쓴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말은 입에 쓰다고 해서 이런 태도를 용인하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갑질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친한 사이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할 말은 다 하며 사는 강직함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겨왔는데 사실 고대에도 말을 너무 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보통의 대화 예절과 인간 심리에서 보더라도 누군가 무례하고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적하고 명령한다면 기분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얘기겠거니 하며 계속해서 참지 마라. 한두 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꾸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라 불편함을 일으킨다. 그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참고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며 용인해주면 상대의 나쁜 버릇만 키우고 앞으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고생길만 열리게 된다. 더 이른 시기에 이런 행동을 참느라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산다. 그렇기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계속 놔둘수록 상대방의 행동은 옳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이에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설령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정중한 태도로 얘기하면 싸움이 날 일이 없다.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 방식이 무례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는 서로의 관계만 깨트릴 뿐임을 명심하라.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태도라는 것은 남에게 내려다보듯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예의와 배려임을 명심하라.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주도권을 놓친 채 끌려다니느니 그 시간에 나와 맞고 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 번째, 아부하는 사람을 반드시 정리하라. 아부를 하는 모습은 분명 티가 나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묘한 심리가 있다. 이런 자들은 살갑게 다가와 언니, 오빠, 형님이라는 친근감 있는 호칭을 쓰며 정답게 굴기에 시간이 흐르면 금세 친해지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난다. 친하다는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손절하거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꾼다. 아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라. 칭찬을 과하게 하는 사람, 무조건 상대 의견이 맞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적인 저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만 한다. 항상 내 기분을 맞춰주려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항상 내 편만 드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다. 그렇게 나의 편을 들어가며 신뢰를 쌓고 기회가 오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 덕을 보려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기에 내가 잘 나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주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대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진짜 내 친구를 챙기는 것이 이롭다. 네 번째, 좋은 사람인 척 창피를 주는 사람 정리하라. 어머 난 몰랐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며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남의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폭로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꽤나 많이 보인다. 이런 사람의 실수를 가장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친구가 실수로 그랬다는 말에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한다. 그저 입이 싸서 생각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거니 하며 넘어간다. 하지만 과연 실수일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상황은 고의적으로 당신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한 말일 것이다. 이들이 흔하게 하는 말은 어머 난 몰랐어. 비밀이었어? 와 같은 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비밀이나 치부를 폭로한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해버렸다는 인식을 주어 상대방으로부터의 비난에서 빠져나가고 상대에게는 인격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시기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창피를 주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을 깎는 등 여러 장소에서 창피를 주고는 한다. 이런 사람에 대해 사람은 좋은데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실수해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인 척 나에게 창피를 주는 사람이든 그게 아니라 진짜 오해이든 상관없이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창피를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에는 이런 사람을 절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런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고 비밀이나 치부를 공유하지 마라. 5번째,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정리하라.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줘도 그건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더 큰 도움을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른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은 고마운 게 아니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면 나는 큰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은 그저 늘 하던 행동을 되풀이한 것뿐이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남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만 한다. 내가 더 큰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저 남의 도움을 얻기만 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함부로 사람에게 퍼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몇 번 도움을 줬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멈춰야만 한다. 처음부터 큰 도움을 주거나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도움을 주지 마라. 인간관계는 일방의 관계가 아닌 쌍방의 관계임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6번째, 지 할 말만 하는 친구는 정리하라.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 들기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만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한참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 얘기에는 모두 부정적으로만 반응한다.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므로 나에게 아무런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호의로 베푼 행동에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시하며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며 흉을 보거나 골탕을 먹이려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고 나에게 큰 악영향만 준다는 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면 내가 무언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던가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며 서로의 생각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좋은 계획이나 생각들마저도 하찮은 계획이나 생각으로 전락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나를 배신하려 한다든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손절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얘기였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